장인어른,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이 가족 덕분이에요. 저는 단지 제 기회를 찾으려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삶.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 보구나.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거야. 내가. 그래요. 잊었을까요?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보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 아니면 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숲을 가꾸는 것과 같다.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되 자신의 그림자로 그들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은 미국의 유명한 시인 카릴 지브란의 말입니다. 이 말처럼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과 지지, 그리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가 그들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위 또한 큰 개념으로 보면 자식과 그 맥락을 같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었던 사위에게 뒤통수를 맞은 김명환 할아버지의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김명환 할아버지의 큰딸과 그의 사위의 결혼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시작해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 집에 인사를 오게 된 사위의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반듯하고 깔끔한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낯빛이 어둡고 웃음조차 편안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큰딸로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가 조금 더 쓸쓸해 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결혼을 반대하거나 사위를 마음에 들지 않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심코 한 행동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듯 눈마저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노력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딸을 보내는 이 상견례 자리는 어느 위치에 있던 참 어색한 것 같네. 낯가리는 성격도 아닌데 긴장하지 말고 편히 있어도 괜찮다네. 라며 긴장한 사위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가족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배부르게 식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자로서 사위와 둘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편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잘 먹고 나서 할아버지는 사위를 따로 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근처 포차로 가서 간단한 안주와 소주 한 잔을 앞에 두고 할아버지는 사위에게 진지한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자신이 태어난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그를 혼자 키우다가 고아원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생모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도 먹고 살기 위해 그녀를 맡겼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너무 원망만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음의 앙심을 품고 살면 남은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는 사람을 잘못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지만 버려진 기억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고아라고 손가락질할까봐 피해의식도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럴 때마다 항상 자신을 낳고 버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듬어준 사람은 바로 지금 여자친구인 할아버지의 큰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딸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을 외롭게 살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거가 있더라도 둘이 잘 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위도 진심으로 자신의 부모님으로 생각하고 잘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차게 말하는 사위를 바라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신의 큰딸이 선택한 이 남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듯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가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품이지. 그의 책임감과 든든함이 큰딸의 평생 배필로서 충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사위와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지난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아들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생은 외롭지 않게 품어줘야겠다. 할아버지는 사위의 어깨를 따뜻하게 잡아주며 다짐했습니다. 큰딸과 사위는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할아버지 부부의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사위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생산직으로 일했고 딸은 일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하여 육아휴직을 내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집으로 급히 찾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불안해요. 과연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사위의 목소리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이 이미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네. 걱정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사위는 말했습니다. 마치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사위의 말은 천천히 공간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 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그러나 이 말을 듣자마자 식당을 운영하는 시부모님의 가슴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파문은 과거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식당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림자와 겹쳐졌습니다. 식당 일이 쉬워 보여도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굳건했습니다. 저 살면서 쉬운 일 없었지만 이만큼 살아냈어요. 알려만 주시면 저 정말 뭐든지 할 자신이 있어요. 청소부터 서빙, 잡일부터 시작해서 배워나갈게요. 그의 말은 작은 불씨처럼 할아버지의 걱정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위의 말은 말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퇴근 후 식당으로 찾아와 청소를 돕고 서빙과 주차 요원까지 마다하지 않고 맡았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마치 건조한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잠깐 하고 지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위의 끊임없는 노력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이 임신한 소식은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고 그 책임감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봄에 새싹을 틔우듯 사위는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노력의 결실로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가족은 사위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졌고 작은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 파문을 일으키듯 천천히 가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큰딸과 사위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은 마을에서 소문난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들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식당은 번창함으로써 할아버지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의 삶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결혼하여 각자의 삶을 꾸리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인생에 남은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나 독립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떠나는 것이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얼마 전부터 기운이 없어 병원을 방문한 결과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족은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한약부터 양약, 심지어 민간요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병만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큰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의 사랑과 노력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물론 가장 슬픈 사람은 사위였겠지만 이상하리만큼 사위는 감정을 절제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슬픔 앞에서 담담하게 버텨보려고 강한 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위의 행동에 점차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과거의 친절하고 배려 깊던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그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변화를 느끼면서도 사위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거야. 할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큰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 즉 사위가 진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위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네요. 식당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금방 확인하고 올게요. 그는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빠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가봐. 아이는 내가 보고 있으마. 노인은 포기한 듯한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사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떠났지만 그가 말한 잠깐의 일은 몇 시간이 되고 며칠이 되어도 그는 할아버지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할아버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는 도중 통화음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위는 전화는 받지 않고 할아버지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제 아내도 죽었으니 저희 사이에 엮일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 아직 혼자 살아가기엔 젊잖아요.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손자니까 제 아들 좀 부탁드립니다. 그 메시지는 직설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음장 같은 찬물을 얼굴에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자신의 피부치를 이토록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슬픔의 가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계산해 놓은 듯 했습니다. 현실은 가정 내의 무거운 안개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모르는 아이는 자신의 장난감과 조용히 놀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드리운 배신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손자를 키우는 소중한 임무를 맡게 된 노인은 분노, 배신감, 그리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함부로 버린 사랑과 안정을 제공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곧 사위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식당이 아니라 빈 건물이었습니다. 사위가 식당을 모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반평생인 가게 안에 담겨 있던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공허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게 문턱을 넘자마자 그가 보았던 것은 이미 과거의 일부가 되어버린 식당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간은 빈 들녘처럼 적막하게 황량했습니다.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절반이었던 식당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프랜차이즈 제의가 쇄도했던 명소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항상 음식의 질을 우선시하며 사업 확장을 고집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의 식당은 그의 철학과 정체성이었으며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하던 사위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가져갔습니다. 사위는 식당을 몰래 처분하고 그로부터 생긴 상당한 금액을 챙겨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분노보다는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신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아들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사위가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만 같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자신이 받은 상처와 손자를 생각하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사위가 서울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마치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앞에 남은 것은 배신과 상실의 감정을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흐르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갑작스레 사라진 후 몇 년이 흘렀고 손자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혼자 키우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졌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버려진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사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자의 입학식 날 의수를 하고 있는 한 사내가 할아버지를 아는 듯 멀리서부터 인사를 하며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도망간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학교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무관심한 눈빛에서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위는 할아버지의 가게를 몰래 정리한 돈으로 유혹에 넘어가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종 가상화폐 사기였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삶은 극도로 힘들어졌고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한쪽 손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죽일 듯한 표정으로 사위의 눈을 노려보며 불신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못하러 왔어? 혼자 새 출발하겠다고 떠나고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사위는 어딘가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뻔뻔한 미소를 머금은 채 할아버지 앞에 거만하게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제가 왔습니다. 이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서 돌아왔죠.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서 왔어요. 사위의 목소리는 희미한 죄책감 대신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너는 이 가족에게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사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장인어른, 저를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이 가족 덕분이에요. 저는 단지 제 기회를 찾으려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삶.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나 보구나.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거야. 내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사위는 잠깐 멈추더니 더 큰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잊었을까요?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보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요? 당신, 아니면 나? 할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넌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오직 너 자신만 생각할 뿐이야. 넌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사위는 팔짱을 끼고 빈정거리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나 저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이기적인 거죠. 저는 단지 그것을 숨기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찾아 떠난 거고, 당신은 당신이 편하자고 아들을 친부와 갈라놓고 있는 거고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 순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져. 넌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사위는 희미하게 웃으며 뒤돌아섰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선택이 과연 누구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사위는 결국 그렇게 할아버지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져 혼자 화를 삭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할아버지는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손자는 커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심해질 것이고, 사위 또한 날이 갈수록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에 손자를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사위는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 보이지 않았고, 이미 한 번 아이를 버렸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 두 번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할아버지가 강제로 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김영환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아무리 괘씸한 사위이지만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사위와 손자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 선택 또한 손자가 하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김영환 할아버지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